H건설이 시공하는 생활관 공사가 반쯤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중간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건설소장은 서울에서 부인과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총장실에 나타났다. 총장님, 공사 현장 책임자인 제가 이곳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갈 데도 없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다시 오 사무처장이 찾아와서 볼멘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한동대 공사를 중단하고 내일 모두 철수합니다. 왜요? 돈을 주지 않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악연입니다. 악연. 돈을 제때 못 드리는 것은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악연은 무슨 악연입니까? 악연이라는 말은 건설소장이 잘 쓰는 말이었다. 그는 못 들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분통을 터뜨리고 떠난 그가 며칠이 지난 후 싱글벙글하며 사무처장 앞에 나타났다. 우리 회사에서 생활관 공사를 마저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짓던 거 끝까지 지어야죠. 며칠 전 전국 현장 소장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동대 생활관을 지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동대 학생들은 다른 대학 학생들과 다르다는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공사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저씨들 참 수고하십니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아요. 한동대는 돈 없는 것 외에는 참 좋은 학교입니다. 고맙게도 회사에서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 다 짓고 나서 설마 돈 못 갚았다고 회사에서 건물 뜯어가겠습니까? 공사가 끝나갈 무렵 현장 소장은 170만 원을 들고 사무처장실에 나타났다. 공사 현장 직원들의 간식비를 줄여서 장학금으로 모은 돈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어려운 학교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협조해 주었다. 한동대에서 공사하는 몇 개월 동안 틈틈이 공부했던 그는 시공기술사 자격시험에 당당히 합격해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되었다는 소식에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렸다. 드디어 여학생 생활관이 아름답게 완공되었다. 물론 건축비를 다 갚지 못한 채 학생들은 새 생활관에 입주했다. H건설이 지은 여학생 생활관은 다른 생활관 건물보다 외관이나 내부 구조가 더 멋이 있어서 남학생들은 그곳을 호텔이라 부르며 시샘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오 사무처장은 여학생들이 걸어 나올 때 선녀처럼 보이도록 정원도 잘 꾸미려고 합니다. 하고 멋진 계획을 말했지만 따로 조경 예산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소나무를 간택하기 위해서 학교 뒷산 솔숲을 며칠 동안 오르내렸다. 벌레에 물리면서까지 며칠 동안 숲속을 헤매다가 옆으로 가지가 멋스럽게 뻗은 키 큰 소나무 두 그루를 찾아냈다. 그 소나무들은 여학생관 앞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옮겨 심은 나무가 몸살하지 않도록 각각 링거 주사도 맞춰주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시편 144편 12절 말씀. 공대 건물로 가는 길은 비포장이라 비나 눈이 내리면 학생들 신발이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다. 새로 증축한 학생관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하루빨리 보도블록을 깔아야 했지만 학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 학생관 증축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보도블록을 만드는 회사 직원이 학교를 찾아왔다. 1997년 말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보도블록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싼 값으로 보도블록 재고품을 팔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마침 학교는 보도블록이 필요했으니 그의 요청을 마다할 리 없었다. 그의 겨울방학을 이용해 공사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도 주고 인건비도 절약할 겸 그 일을 학생들에게 맡겼다. 비록 전문가보다 기술은 부족할지라도 학생들은 정성을 다해 작업을 해주었다. 블록을 깔고 있던 현장을 둘러보던 사무처장에게
갓 입학한 신입생인 듯한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건네더라고 했다. 보도블록을 잘 깔도록 감독 좀 잘해주세요. 우리 학교는 보통 학교가 아니랍니다. 앞으로 건물도 많이 지을 텐데 아저씨가 감독을 잘하셔서 학생들이 꼼꼼히 깔도록 해주셔야 해요. 1997년 연말 학교의 자금 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날마다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학교의 재정 형편은 경상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었고 교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 여학생 생활관을 멋지게 지어준 H건설은 학교 형편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지만 더 이상 건축비 지급을 미룰 수도 없었다. 그런데 융자를 해주기로 했던 은행에서 뜻밖의 통고를 해왔다. 죄송합니다. 한동대를 도와주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는 무시 못할 큰 고객분이 있어서 도와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해의 손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다 싶었는지 사단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러다가 학교에 부도가 나면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학교는 그들의 주장대로 일반 대학이 될지도 모른다. 남편은 어쩌면 법정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수모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수없이 고소와 고발을 당해서 지금도 걸핏하면 법정에 서고 있지 않은가. 내가 가상 시나리오를 되풀이해서 펼쳐보는 동안 남편은 마치 조난당한 사람이 나침반을 들여다보듯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런 남편을 보고 나는 말했다. 당신 나중에 느헤미야에 대한 논문도 쓰겠어요. 남편이 성경 외에 열심히 탐독하는 책이 있었다. 조지 뮬러의 자서전과 리즈 하월드 그리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등이었다. 남편은 이런 책을 너무 깊이 읽은 나머지 늘 이런 말을 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했고 리즈 하월드는 돈이 없어도 일을 먼저 저질렀고 리즈 하월드와 조지 뮬러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한동대는 느헤미야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보. 어쩌면 남편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거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동대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섭리를 매 순간 느끼면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했다. 돈 나올 곳은 전혀 없는데 갑자기 10억 원이니 20억 원이니 하는 어음이 돌아올 때면 막막하다 못해 기가 질렸다. 빌린 돈의 이자도 매달 불어갔다. 때로는 당장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라도 구해야 했다. 돈을 꾸어본 사람만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빚지고 산다는 이유로 자존심은 그만두고 처참한 모멸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한동대 총장이 되기 전 남편은 은행에도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래서일까? 이제는 돈 단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걸핏하면 몇 억,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가 예사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혹독한 시험과 시련이 뒤따르는 것인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돈 나올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궁핍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 주일 하 목사님은 광야에 대해 설교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아야 하는 광야, 절대 무능을 느끼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위기는 양식이나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편 141편 8절로 10절 말씀.